매일 아침 드시는 강황 한 스푼, 그 중에서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단 1%입니다. 나머지 99%는 그대로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강황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신 안동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리고 손주 이름도 자꾸 가물가물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강황이 효과가 없는 약초여서일까요? 아닙니다. 강황은 그냥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강황에게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마주하는 두 곳, 아침 밥상에 따끈한 흰밥, 그리고 주말 저녁 식탁에 오르는 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에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나라, 그 나라는 의료 환경이 한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황을 결코 혼자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 안에 오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강황 흡수율을 20배 끌어올리는 황금 공식과 삼겹살을 구울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을 30%까지 줄여주는 작은 비법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99%의 한국 주부들이 놓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딱 15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정보, 부담 없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식탁 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작은 지혜들, 그것이 제가 매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인천 이야기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천에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사는 인도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부엌을 들여다보면 강황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강황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들이키는 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후추를 한 꼬집 더하고 식용유를 데운 팬에 살짝 볶아 향을 끌어올린 다음 음식에 넣습니다. 이 방식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인도 어머니들의 지혜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입니다. 물에는 거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황 가루를 그냥 물에 타서 마시면 마치 체에 물을 부었을 때처럼 그대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위장에서 잠시 머물다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같은 강황을 먹는데 왜 효과가 다른가?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도 인도 어머니들처럼 강황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강황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기억력 이야기입니다. 손주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잘 안 떠오를 때,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할 때, 그 당황스러운 순간들, 여러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녀석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이 녀석이 끈끈하게 뇌세포 사이사이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신호 전달이 점점 느려지고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강황의 커큐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새벽 4시, 도시가 잠든 시간에 골목길을 묵묵히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지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를 깨끗하게 정돈해 놓으시는 그분들 말입니다. 커큐민이 우리 뇌 안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끈끈하게 들러붙은 찌꺼기들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청소해주는 새벽의 환경미화원 같은 존재입니다. 2017년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UCLA 연구진이 18개월간 진행한 임상에서도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뇌 속 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대구에 사시는 72살 이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손녀가 보내준 강황가루를 4년 동안 그냥 물에 타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와 통화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4년 헛먹었네 라고요. 손녀가 가르쳐드린 황금 공식대로 밥에 넣어 드시기 시작한 지 몇 달 후 할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거셨답니다.
손녀딸 생일이 며칠 후라고 미역국 끓일 준비를 해야겠다고요. 평소 같으면 깜빡 잊으셨을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강황 하나로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마음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혈당 이야기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작은 문이 하나씩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을 열어야 혈액 속 당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문이 점점 녹슬어 갑니다. 열쇠를 꽂아도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분은 갈 곳을 잃고 혈관 속을 떠다니게 되고 이것이 오래되면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커큐민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인슐린 감수성을 일정 수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녹슨 문에 윤활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주는 것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의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위험 구간에 들어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살 김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평소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회를 워낙 좋아하셔서 식단 조절이 늘 어려우셨다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 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시고 며느리의 권유로 황금 강황밥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식단 조절과 가벼운 걷기 운동도 함께 하셨고요. 몇 달이 지난 후 정기 검진에서 수치가 한결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강황 하나의 효과만은 아닙니다. 식단, 운동,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강황은 그 여정에 작은 도우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정말 관심 가져주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릎과 허리, 그 시큰거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날 때 무릎이 욱신거리시죠. 아파트 계단 3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우시지요. 좌식 식탁에 한번 앉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드시지요.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통증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관절 안에서는 작은 불씨가 조용히 타고 있습니다. 큰 불은 아니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그런 불씨 말입니다. 이 불씨가 연골을 조금씩 갉아먹고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산속에서 누군가 끄지 않고 가버린 작은 모닥불이 며칠 동안 계속 연기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강황의 커큐민이 하는 일은 그 불씨에 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주는 소방관 같은 역할입니다. 미국 관절염 재단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의 항염 작용이 일반적인 소염제와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KM베이스 자료를 살펴봐도 관절 건강과 관련된 천연 성분 연구에서 커큐민은 꾸준히 주목받아온 성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황은 약이 아닙니다.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미 심한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정형외과나 내과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그 치료의 보조적 역할로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이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야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비법입니다. 주말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삼겹살이나 갈비를 구워 드시는 분들 특히 잘 들어주세요. 숯불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삼겹살, 그 향만 맡아도 입에 침이 고이지요. 그런데 그 맛있는 노릇한 부분, 살짝 까맣게 그을린 그 자리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한 우리 몸에 결코 좋지 않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처와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고기를 굽기 전에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두면 벤조피렌의 생성을 일정 수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 자체를 방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펴들고 가족을 감싸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 말입니다. 주말 저녁,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여 앉아 삼겹살을 구울 때 노릇하게 익기 전에 살짝 강황 가루를 한 꼬집만 뿌려보세요. 맛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향한 그 작은 한 꼬집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자, 이렇게 강황의 4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강황을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1%도 안 된다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강황가루 한 스푼을 드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귀한 커큐민 중에서 실제로 몸이 받아들이는 양은 쌀 한 톨, 아니 그보다 더 적습니다. 나머지 99%는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순두부찌개 위에 동동 떠다니는 기름방울 같습니다. 국물과 결코 섞이지 못하고 그대로 위에서 떠다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커큐민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친구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은 수분이 많지요. 그러니까 강황을 물에 타서 드시면 위장 안에서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9년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 후추입니다. 아주 작은 한 꼬집의 후추. 후추 안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페린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간에서 커큐민을 분해해버리려는 효소를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비유하자면 간이라는 큰 창고의 자물쇠를 잠깐 빌려 쓰는 열쇠 같은 역할입니다. 그 잠깐 동안 커큐민이 무사히 혈관으로 들어가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지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후추와 함께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가 그러지 않을 때보다 약 20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후추 한 꼬집 없이 강황 20스푼을 드셔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후추와 함께라면 단 한 스푼으로 얻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후추를 많이 넣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비율은 커큐민 대비 피페린이 약 5% 정도였습니다. 음식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서 톡톡 뿌리는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기름입니다. 조금 전에 커큐민은 기름에 녹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당연히 기름과 함께 드셔야 우리 몸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기름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물과 함께 섭취한 그룹보다 혈중 농도가 7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올리브유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어르신들께는 들기름을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강황의 항염 작용과 만나면 시너지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의 입맛에 너무나 잘 맞습니다. 들기름 향이 밥에 살짝 배어들면 그 구수한 향이 입맛을 살려주거든요. 여기에 작은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강황가루를 그냥 밥에 넣는 것보다 먼저 들기름을 살짝 데운 팬에 강황가루를 30초만 볶아주세요. 향이 깨어나면서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효과의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탁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공식. 황금 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준비물입니다. 쌀 2사람분, 약 300g 기준입니다. 강황가루는 티스푼으로 깎아서 딱 하나, 들기름은 반 스푼, 그리고 후추 한 꼬집. 이게 전부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작은 팬에 들기름 반 스푼을 두르고 약불에 살짝 데웁니다. 그 위에 강황가루를 넣고 30초만 볶아주세요. 향이 살짝 올라오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안 됩니다. 이걸 쌀과 함께 전기밥솥에 넣고 후추 한 꼬집을 톡 뿌립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황을 넣으면 카레 맛이 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황 특유의 쌉싸름한 맛은 가열되는 동안 거의 사라집니다. 대신 어떤 향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마솥에 밥을 지으실 때 났던 그 구수한 누룽지 향, 바로 그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손주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밥에서 누룽지 냄새 나요? 더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황을 넣은 밥은 정말 신기하게도 윤기가 더 돕니다. 색깔도 노릇노릇 예쁘고 식감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어르신들께도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작은 팁을 드리자면 황금밥은 냉장 보관해 두셨다가 다음날 다시 드셔도 효과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한번 넉넉히 지어 두시면 며칠 동안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뜻이지요. 바쁜 따님이나 며느님께도 한 그릇 챙겨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황금 공식. 이건 추운 겨울 아침에 특히 좋은 음료입니다. 강황 생강차입니다. 외국에서 유행하는 골든 라떼 같은 것 말고 우리 입맛에 잘 맞는 토종 한국식 강황차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데운 물 1컵, 강황 가루 반 티스푼, 생강 한쪽 갈아서 한 작은 스푼, 꿀 1스푼, 그리고 후추 1꼬집. 이게 전부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물을 따뜻하게 데우시고 강황과 생강과 후추를 넣고 잘 저어주세요. 마지막에 꿀로 단맛을 살짝 더해주시면 끝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기가 도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속도 편안하게 데워줍니다. 이 강황 생강차는 특히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셨다고 느끼시는 분들, 새벽에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께 잘 어울립니다. 물론 의학적 효과는 개인차가 있으니 가볍게 즐기시는 음료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황금 공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세요. 강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이런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시지요. 강황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약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담석증이나 담낭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담낭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극심한 복통이 동반될 수 있으니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강황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와 수유 중이신 분들입니다. 강황이 자궁 수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음식에 소량 들어간 정도는 괜찮지만 농축된 보충제나 다량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수술이 예정되어 계신 분들, 적어도 수술 2주 전부터는 강황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시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미리 알려드리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시거나 몸 상태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오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강황은 그냥 물에 타서 드시면 99%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반드시 후추 1꼬집과 들기름 반 스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황금밥 공식은 간단합니다. 쌀 300g, 강황 1티스푼, 들기름 반 스푼, 후추 1꼬집.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황을 들기름에 30초 볶아서 넣으시면 효과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셋째, 주말에 가족들과 삼겹살 구우실 때 굽기 전에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비싼 영양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놓이는 따끈한 밥 한 그릇,
그 안에 담긴 작은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똑같아 보이는 그 평범한 밥상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어나 끓여주시던 그 된장찌개, 아버지께서 손수 구워주시던 그 노릇한 생선 한 토막, 우리가 어린 시절 먹고 자란 그 따뜻한 밥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었습니다. 이제 그 밥상을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차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황금 공식,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강황 한 꼬집, 후추 한 꼬집, 들기름 반 스푼,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조금 더 환하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신 분이 계신가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사셨던 어머니, 아버지, 무릎이 시큰거리신다는 형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는 누님, 이 영상을 그분들께 살짝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분들 식탁 위에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강황을 드시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는지, 어떤 점이 더 궁금하신지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정말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함께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드리는 거지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할까 생각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늘 이야기, 양파 이야기, 그리고 도라지 이야기, 어떤 주제가 가장 궁금하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가장 많은 응원을 받은 주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비싼 영양제 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정성 하나, 한 꼬집의 마음 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